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장TV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고, 소액으로 인해서 실제로 1년 안에 연봉 이상을 벌 수 있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퍼스트리님을 실제로 유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종잣돈으로 사입을 가져서 실제로 억대 연봉을 만들어 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을 낱낱하게 좀 치부들이나 시전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같이 실제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거를 낱낱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버스킹님들이 오셔갖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얼굴이 이제 오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퍼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퍼스트리님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유통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이나 실전 노하우들,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좀 질문할 거를 준비해와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이제 퍼스트리님 자체적으로 유튜버를 좀 봐긴 했는데, 이게 뭐 기간도 좀 단기간이고, 그리고 나이도 되게 젊으신 것 같고, 그리고 창업 비용이 뭐 몇 억 단위가 있던 게 아니라, 유통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돈 넣고 더 먹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정수기 판매, 정수기 그 필터인가? 그죠? 그걸 판매해서 하면서까지 지금의 막 연에 10억까지 매출이 올라가셨던 그런 부분들의 그 돈 되는 아이템 선정 기준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생활이 소싱이에요. 그러니까 뭘 갖다 팔아야 되겠다 특정 상품이 아니라 어떤 걸 갖다 팔지를 항상 계산해요. 항상 이 핸드폰을 보고 계산기를 킨 다음에 이게 팔면 얼마가 남는다라는 걸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싱. 그러면 어디서 비교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판매하려는 사이트, 쿠팡이면 쿠팡, 스마트 스토어는 스마트 스토어, 옵션 지마켓이면 옵션 지마켓.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뭐 슈퍼를 가던 뭐 버스를 타던 어떤 제품을 누가 들고 있던 그거를 보고 바로 쿠팡이나 오픈마켓에서 현재 최저가가 얼마지? 이거 괜찮겠다, 바로 소싱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특정 아이템이 잘 된다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아이템만 괜찮다면 우선 올려본다. 그렇죠. 이제 근데 하지만 처음에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수익이 적었는데 뭐 10% 마진밖에 안 남았는데 하다가 보면 20% 30% 마진이 남는 게 있으면은 그거 위주로 올리는 거죠. 더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싱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남는 거 꼭 난 5만원, 3만원 남는 거 이것만 소싱할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상품들을 소싱하면서 이 카테고리에서 1,000원, 2,000원 남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좀 더 무거운 걸 팔면 더 잘 팔리겠다. 거기서 수익을 또 창출해 나가는. 그렇죠. 이거 해보면은 막상 처음엔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팔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도 사네, 이것도 사네, 이걸 사러 왔다 이것도 사네. 한 발자국 앞으로만 나가더라도 다음 발자국, 다다음 발자국 생각하지 못했던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맞는 거네요. 그게 FM대로.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도전조차 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팔릴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도 전에 이런 고민을 하세요. 세금 문제, 뭐 이거를 팔아서 얼마가 남는다 이런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라도 팔아보고 나서 팔아보지 못했으면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벌겠다는 그 확신이 없어요. 이 경험으로 해서 경험을 쌓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경험이 성공에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평불만만 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안 하는 경우가 발생되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실행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성급해가지고 이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너무 성급하다 보니까 정말 사실 손해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조금만 생각하고 물건을 샀으면 되는 건데 일단은 그냥 사고 싶다 그래서 사버리는 이런 성격도 있고 하고 싶으면 다음날 해버려야 되는 성격이라서 정말 근데 이게 정말 저희 그 구독자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소싱이 인정, 모든 것이 소싱이다 인정, 저런 마인드가 대박난다. 맞습니다, 이병훈님. 그러니까 소싱을 가리지 말고 우선 내가 등록해보는 거,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서 이제 실패하면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개선해서 다시 도전하고 이런 거죠.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하면 다 오셔주나요? 제가 프로모션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퍼스트리가 직접 찾아갑니다라는 컨텐츠인데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기 지금 사연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정말 이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어떤 분은 투자, 어떤 분은 본업 이게 다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최대한으로 다양한 상황을 좀 연출을 하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그분들 제가 코칭해서 정말
현실적인 코칭을 하는 과정을 저는 영상을 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는 실패랑 이런 좌절들이랑 이런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네. 조금만 이렇게 다듬어주면 금방 클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이 것들을- 없어서 다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선한 기운들이 분명히 부메랑처럼 돌아오실 거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많은 신청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퍼스트리가 간다. 시즌적으로 다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거니까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부터 이렇게 좀 유통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고 현재 약 1년에 1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드시는 과정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됐고 누군가 좀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었는지 네. 어떻게 컸는지 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첫 시장은 뭐 그렇게 뭐 변변찮은 직장도 아니고 그냥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주는 코디코닥이었어요. 혹시 코디코닥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정수기 필터를 교환을 해주는 그런 직업인데 출퇴근이 너무 좋아갖고 사실 출퇴근이 없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하면서 느낀 건데 아 내가 이거 교환을 직접 해주고 회사에서 돈은 다 챙기고 나는 얼마 수익이 안 나니까 이거 내가 직접 해버릴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많은 필터를 생산을 한 거죠. 이 가진 돈 뭐 큰 금액은 아닌데 500만 원이라는 돈을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그래서 그 필터 생산을 한 거를 이제 팔아야 되니까 직접 이제 뭐 여러 가지 루트로 해봤는데 현실은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중고나라에서 이제 한 개, 두 개씩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정수기 필터 기사님 저기 월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수기 필터. 저는 제가 관리했던 건 처음에는 한 150 정도? 인센티브 제도에다가? 그쵸. 제가 하는 만큼 버는 거예요. 제가 관리하는 구자가 처음부터 많지는 않고 저는 150 구자 정도 관리를 했는데 그게 수익이 설치권까지 해서 한 150 정도? 네, 영업수당까지 해서 굉장히 좀 많진 않았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구자를 많이 주진 않아요.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1년을 하니까 그때 이제 300구자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한 300 정도 되더라고요. 네, 300 정도 정말 많아. 2배 정도 되니까. 네,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한 달에 그 돈을 받고 나서 그만뒀어요. 눈에 막 땡땡땡땡 막 돈이 그려져가지고. 근데 원래 보통 300 벌면 이거 진짜 이거 되겠다 하면서 몇 번 더 해보는데 네. 바로 내가 이걸 해보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뭔가에 확신이 생긴다라고 저는 그 확신이 있다라고 꽂혀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하지만 그거는 실수였어요. 꽂힌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섣부른 성급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이 인터넷 쇼핑몰로 제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값을 봤을 때는 그 성급함이 오히려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뭐 잘 안 팔리거나 안 하면 포기해버리는데 그렇죠. 이게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 네. 그 돌파구를 찾으면서 네. 다양한 유통업을 같이 병행할 수 네. 있게 는 힘이 됐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필터 500개씩 사셨다는데 그 무슨 500만 원어치? 500개. 500만 원? 네, 500만 원치. 500만 원어치. 네네네. 거기서 네. 그러면 그 본사에서 필터 500개를 공장에서 제가 이제 이 필터를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서 저만의 이제 회사를 차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죠. 이제 제 고객을 늘려야지 교환을 해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 필터를 받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품을 줬어요. 처음에 공장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얼마 해줄 수 있어요? 얼마 해줄 수 있어요? 얼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소량으로 사면은 너무 비싼 거예요. 가진 돈은 500밖에 없는데. 그렇죠. 대량으로 사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는 더 싸게 살라고 사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했어요. 뭣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싸게만 사면 된다 해서 그때부터 계산서 발행을 안 하고 판매만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게 다 누락될 수도 있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망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통과 세금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기본적인 거는, 네. 같이 가는 구조다. 네, 맞습니다. 가는 구조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런 정수기 필터 이후에 다른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되고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겠네요. 왜냐하면 그 판매 루처를 다 뚫기 시작하면서 이게 생각의 틀이 사람이란 게 참 그런 게 저도 제가 이 코스트코 상품을 처음에 취급을 할 때 있잖아요. 정말 네네네. 신기한 게 이 코스트코를 인터넷에 하면 쿠팡에 올리면 누가 사? 이런 생각이거든요. 코스트코 상품은 저도 솔직하게 약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누가 살까? 하지만 이게 제가 지금 최근에 구독자분들한테 어차피 나중에 영상에 올릴 건데 두 건이 팔렸는데 이게 데미소다 애플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편의점 제가 구매된 컨텐츠를 하나 했어요. 네네. 했는데 제가 이거 지금 판매된지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들어가보니까 두 건이 팔렸어요.
이거 편의점에서 봤다고. 편의점 건데 마진율이 굉장히 한 20%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논리 같아요. 코스트코도 그렇고, 뭐 편의점도 그렇고, 실제로 편의점이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옆에 그냥 이거 데미소다 200원 아껴서 네. 안 먹고 집에 앞에 슈퍼에 가면 200원 더 싼데 네.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지금 내가 당장 구매해서 먹을 수 있다면 200원, 300원의 가치는 크지 않다는 그렇죠. 거. 맞아요. 상식 틀을 깬다는 거. 이 어떤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팔지만 알면은 이 모든 상품을 다 팔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하다못해 뭐 이런 방송 장비든 뭐든 뭐 다 그렇죠. 갖다 팔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생각의 틀을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사의 신이시네요. 혹시 장사 경험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이거 하면서 한 발 한 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안 네.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생각도 못 했던 거를 다른 사람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 거거든요. 두려우니까. 맞아, 이거 이렇게 맞아. 해봐야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이러니까 시작을 못 하는데 저는 한 발자국 결국 시작했는데 잃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올인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보통은 이제 조금 사입하고 뭐 판매가 지지부진하면은 다시 노동에 의한 수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왜냐면 포기하고. 고정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생활고에 처음에부터 이게 빵 터져서 매출이 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네. 처음에는 몇 개 팔리지도 않고 몇 푼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사입 과정이 얼마 안 되니까 그쵸, 그 네. 생활고를 어떻게 견디셨는지. 정말 힘들었죠. 근데 저희 같은 이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뭐 여기 지금 계신 구독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쿠팡에서 판매하면은 돈이 많이 묶여요. 정산 주기가 너무 맞아. 길어지니까. 저도 지금까지 사실 계속 재투자를 했고 이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쓰는 타이밍이거든요. 더 이상의 투자는 조금 이제 아끼고 이제 나를 위해서 쓰자 해서 뭐 좋은 차도 사고 뭐 좋은 것도 먹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위탁 배송을 하셨는지 혹은 그냥 사입을 해서 파셨는지 요거에 대해서 처음 투자자들이나 우리 유통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팔아야 되는 그 상품이 특정 상품이 있었어요. 정수기 필터라는 미리 맞아요. 사놓은 거. 이걸 어떻게든 팔아야 되다 보니까 사입 방식이었는데 사실은.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이 쇼핑몰이 망한다면은 힘들게 괜히 막 포장해갖고 내보내고 이거보다는 사실 위탁 판매로 좀 했을 것 같아요. 처음은 네. 위탁으로 좀 진행하면서 네. 각 그 감을 판매 잡고. 루트 채널마다 감을 좀 잡는 네. 과정을 가진 다음에 네. 잘 팔리는 걸 사입하겠다. 그쵸. 네. 그럼 우리 퍼스트리 보시는 분들도 다 아셨죠? 처음부터는 위탁으로 조금 하시면서 감을 익히시고 상품 올리는 딜을 보시고 그때 진행하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와. 그러면은 이제 판매 플랫폼을 선정할 때 네네. 사입을 하고 이 사입된 상품을 어디에다가 홍보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 플랫폼들이 요즘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쵸. 다양하기도 네네. 하고. 롯데에서도 나왔던데 이번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청 많아서 헷갈리고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어디 채널에다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기준은 혹은 다 올리는 건지. 저는 다 할 줄 알아요, 사실. 오래됐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등록을 못 하거든요. 저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절대 쓰지 않아요, 사실. 안 쓰세요? 네, 안 쓰고 그냥 직접 하나하나 다 그거에 맞게끔 팔리게끔 등록을 하거든요. 양보단 질로 승부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최근에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네네. 진짜 쿠팡의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예 인터넷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쿠팡에서 저기 안 사고 소비자들은 네이버에서 산다던가 옥션에서 산다던가 이러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쿠팡만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든 뭐 다른 판매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플랫폼에서 상품 등록하고 판매되는 것 중에서 네. 제일 잘 팔리는 플랫폼은 어디다? 단연 쿠팡이에요. 단연 2위 쿠팡. 단연 쿠팡. 네네. 지금 현재 쿠팡이 이제 코로나 이슈로 많이 언론에 기재되고 있는데도 그렇죠. 아직까지도 단연 쿠팡이다. 제가 너무 쿠팡에다가도 매출을 너무 집중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스마트 스토어도 많이 나가지만 이제 쿠팡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쿠팡 쪽. 네네. 그러면은 그래도 쿠팡 쪽에 네. 그래도 이렇게 등록을 해야 잘 팔린다라는 기준은 그래도 약간의 노하우는 좀 있을까요? 그럼요. 네. 이거 제가 영상에다 다 말씀드려서 이미 어차피 한 거지만 매칭 시스템 하나만 해도 사실 가격 매칭. 그쵸. 상품의 매칭 시스템만 잘 활용을 해서 이 상품이 내가 판매가 됐다. 이 한 상품이 판매가 됐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팔렸는지를 검색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팔린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 노출이 됐던 이 팔리는 이유에 대해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그냥 팔리니까 기분 좋다. 근데 그러다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탁으로 네네. 계속 판매되니까 기분 좋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코스트코 온라인 품절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환불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은 상품의 소싱을 가리지 않는다. 네. 다양한 상품을 소싱하고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우선 해보는데 네. 단연 쿠팡이 제일 높다. 네. 그 중에서도 깨야 할 꿀팁은 매칭 서비스, 가격 매칭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소비자와 빠르게 만나게 해야 된다. 아이템 위너 시스템. 요 세 개가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요 세 개로 정리하셔서 미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통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이나 뭐 노하우나 뭐 마인드나 아니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떤 상품은 어떻게 시작해라. 자본금은 많이 없어도 된다. 우선 어떻게 좀 해라. 이런 간략하게 한마디라도 좀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겁이 나고 저는 그래요. 처음부터 뭐든지 다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무자본 창업이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진짜 정말 무자본 창업이거든요. 근데 이 무자본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건 사람의 능력에 따라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응용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뭐 많이 갖춰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하나라도 팔아보고 그 경험이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너무 크게 보지도 말고 그냥 하고 있는 그냥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험 쌓고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경험 쌓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생각하는 기획에 완벽에 추구하지 말고 오늘 불완전한 거에 먼저 도전해라. 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이거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제가 처음에 그 정수기 필터를 이제 공장에서 받아서 그 있는 거를 다 팔았어요. 최근에 3년 6개월 전에 시작을 해서 기존에 이제 공장 거래처 사장님이 저한테 물건을 먼저 줬어요. 나중에 돈 받겠다. 그래서 포불제로 깔아줬는데 그거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제가 그 다음번에 본 거는 나는 돈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중고나라 사이트만 하루 종일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시청자분들도 중고나라 사이트만 볼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고나라에 사입해서 파는 거? 중고나라에서 사입이 아니고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뭘 팔고 어떤 사람이 뭘 팔고 이런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 이걸 왜 팔지? 그리고 보다 보면은 직거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산물 직거래, 수산물 위탁으로 해서 중고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신 보내주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랑 조인을 해서 저도 생각만 했던 거예요. 사실 하진 않았어요. 그걸 봄으로써 그게 생각이 나는구나. 그걸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받아서 입금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이게 회사처럼 해갖고 있어야지 이 사람도 후불러 거래 내역이 있거나 뭐 이렇게 있어야 그냥 해주진 않지만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신을 어떻게 명함이라도 하나 하다못해 파고 직접 발품이라도 쪄서라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막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렇게 공장 직영으로 하는 데를 그냥 전화해서 뭐 이렇게 제품 사입하는 과정들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꼭 돈이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생각의 틀을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하는 것들은 국내에서 사입해봤자 실제로 뭐 도매쿡이나 뭐 이런 데서 가져오면 크게 마진율도 없고 경쟁률도 심하니까 해외 배송으로 해서 떼와야 된다. 알리바바나 뭐 이렇게 좀 떼와서 수익률 하나를 계산해서 실제로 이게 수익 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부담이잖아요. 또 이제 실제로 다 환율 계산도 해야 되고 거기 이제 배송하는데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한 개 가져올 때 좀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또 사입 방식은 위험 부담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처음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죠. 처음 하기에는. 그럼 처음 소싱은 일단 경험부터 집 앞에 있는 마트부터 명언입니다. 명언입니다. 집 앞에 마트부터 가시는 거. 그다음에 아니 이게 하다 보면은 세일 전단지를 보더라도 계속 그걸 보다 보면은 가격이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이거 팔면 남겠다가 보여요. 하다 보면 그 계산이 되면은 나중에는 되는 것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상품 등록. 근데 이게 만약에 했다가 좀 잘 팔려요. 만약에 좀 내가 기대 이상보다 좀 잘 팔려. 그래서 더 많은 물량을 내가 가져왔어. 근데 이게 뭐 시즌이 지나거나 이거보다 더 나은 제품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 이거를 아예 자체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가격 경쟁이 안 돼 내가. 그러면 이 나머지 재고는 또 어떻게 처리가 하는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반품이 다 근데 이걸 악용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이거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사실 이런 리스크 없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많이 팔릴 것 같다 보는 눈이 없는데
이거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막 이러면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일단 우선은 정말 가볍게 위탁 판매나 그렇다고 남들 다 하는 정말 꽉 찬 시장. 제가 이번에 이케아 거 싹 다 반품했습니다라고 사실 그런 영상을 하나 했어요. 아, 너무 정말 제가 사실 싹 다 반품할 생각은 아닌데 저는 제가 영상을 기획한 의도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했던 코스트코, 이케아라는 거에 특정 상품에 한정돼가지고 이것만 파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꽉 찼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충분히 지금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거기 안에도 상품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정말 많은데 하다못해 이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케아 온라인몰에 네, 이케아 온라인몰에 보면은 뭐 배송비는 비싼데 뭐 침대도 있고 뭐 정말 많을 거예요. 가구다 보니까 조립식 가구다니까 정말 많은 상품인데 그거를 쿠팡에다 올려서 위탁 판매로 해서 온라인몰에다 주문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꼭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은 하는 거고 정말 그 사람들이 다 하면은 당연히 시장은 꽉 찰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경쟁은 심해지고 맞아요. 한 가지 특정 상품에 정말 저는 너무 목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갖다 팔 수 있는 건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다 손해네요. 결국에는 여기서 싸게 파니까 나도 싸게 팔고 그쵸. 뭐 거기는 어차피 더 많은 수량을 한다고 더 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치킨 게임이다. 결국에는 쿠팡만 돈 벌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입 방식으로 할 거면은 저도 제가 처음부터 3PL이라는 이 물류를 운영한 게 아니라 택배가 5,000개 나가는 거랑 10,000개 나가는 거랑 20,000개 나가는 거랑 30,000개 나가는 거 택배회사에서 저한테 계약해주는 계약 단가가 틀려요. 그렇죠. 저는 100원만 차이 나더라도 한 달에 500만 원. 일부러 그것 때문에라도 단가를 낮춰서 그 발송량을 늘리게끔 하는 분들도 생기겠네요. 정말 많죠. 이것도 정말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 2,300원의 택배를 내보냈고 제일 비싸게? 네, 점점 증가하면서 정말 물론 빠른 시간에 성격이 급해서 빠른 시간에 택배 단가를 줄였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줄였지만 처음부터 자리 잡혀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좀 택배 단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 택배 단가? 네. 제가 영상에다가 사실 올렸는데 몇 개는 얼마? 딱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택배 기사님들이 사실 개인이 가져가는 이게 인센티브나 수수료 부분들도 조율해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싸게 나가는 데는 1,500원대도 나가는데 제가 1,500원대 나가고 하루에 발송량이 얼마 정도 돼요? 하루에? 요즘에 제가 너무 줄어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장가 갈 때?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1,000개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하루에 한 2,000개, 3,000개도 나갔는데 요즘에 많이 줄었어요. 이거 누구나 다들 쿠팡에서 위주로 팔면은 저처럼 이렇게 쿠팡 위주로 팔면 안 된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쿠팡 기사님 말고 쿠팡 본사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많이 판다 그래갖고 한 번 그런 적이 있더라고. 저는 쿠팡 담당자가 배정이 됐었어요. 지금은 요즘 연락을 안 했는데 담당자가 뭐 개인 담당자라고 하는데 뭐 해주는 건 딱히 없어요. 그냥 미팅하고 이래갖고 저는 그냥 뭐 해주는 것도 근데 전문 담당자는 배정해 준다. 네, MD처럼 해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MD 분이랑도 많이 트러블 있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상품 딜 올릴 때 위메프나 이런 데는 정말 MD빨이라고 예전에 해서 MD가 어떻게 올려주냐에 따라서 네 맞아요. 딜도 사실 뭐 그쵸. 정말 MD빨이라는 게 정말 저는 근데 처음에 그런 MD에 대한 버프를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내가 순전히 내 상세 페이지도 이미지도 좀 바꿔보고 그것도 바꿔서 올리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그 퍼와서 이렇게 그러면 큰일 나요. 남의 걸 끼면은 큰일 나니까 절대 사부분 사진은 가능하면 그냥 앞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찰칵 찍더라도 이렇게 찍어야죠. 뭐 개인이 포토샵에서 뭐 이렇게 사용해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맞습니다. 사진 찍고 그냥 딱 간략하게 설명만. 네네. 처음에 그 위탁 배송 맡길 때 도매국이 좀 나은지 뭐 타 사이트가 나은지 위탁 판매. 네.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하는 거는 이게 몰리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고 뭐 도매국, 도매매, 뭐 오너클레 뭐 많을 텐데 그런 데가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거기는 이미지를 좀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는 그런 게 편하니까. 근데 그만큼 사실 똑같은 이미지가 막 남발돼 이거죠. 브랜딩화된 상품도 못 파는데 브랜딩화되지 않은 상품을 처음부터 판다라고 하면 이것도 못 파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브랜딩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팔릴까? 안 팔리죠. 그래서 망하는구나 처음에. 네. 쉬운 거부터 팔아라 말씀드리는 거죠. 집에 놀고 있는 주부인데요. 주부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희 그 구독자분 중에서 주부분들 많으신데 저희 그 카페 스태프분 중에서 보모님 한 분
이분이 지금 현재 코스트코 구매 대행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근데 수익을 지금 현재 만족스럽게끔 낸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아마 보고 계신 중인데. 그럼 이걸 전업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요. 일반의 회사 다니면서 네. 하루에 한두 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 집에 와서 상품 소싱할 거 준비하고 넣어놓고 이미지 넣어놓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된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돈을 너무 쉽게 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 어려워요. 이걸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막 해서 한 달에 3만 개, 5만 개, 말이 3만 개, 5만 개지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노가다고 힘든 건데 하루 종일 박스만 포장하다가 그만큼 돈 버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건데 노력을 안 하고 결과값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누구나 처음부터 되진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하고 싶다. 뭐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당장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셔야죠. 거기다 통신 판매도 네. 해야 되죠. 그렇죠. 통신 판매 업체. 카드 결제는 어떻게 연결하죠? 신용카드. 어차피 거기 다 포털 사이트에서 다 홈택스에 딱 등록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취급하려는 상품이 이제 뭐 마트다 이러면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나중에 매입자 적격 신청이 되니까. 매입자를 적격 되니까. 그러면은 보통 어느 정도의 총 판매 수량액에다 해서 마진율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좋나요? 이게 저한테 막 이런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몇 프로 마진 남기고 팔아야 되나요? 이러는데 그게 진짜 제일 고민이죠. 그게 고민할 게 없는 게 계속 소싱을 하다 보면은 이 상품 3%밖에 안 남는데 A 등록 안 해. 나는 5%를 할 거야. 뭐 5%짜리를 계속 등록을 찾다 보면은 이거 5% 남네? 아니면 10% 남네? 그러다 보면 30%, 50% 남는 마진 상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굳이 내가 50% 마진 남는 상품이 있는데 굳이 1% 마진 남는 상품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은 하나인데 고생해가면서 가갖고 마트 가서 물건 사왔는데 나는 계속 1% 마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소싱을 잘하면 내가 마진율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진율은 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싱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적은 마진이라도 소싱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수익이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또 계속 소싱이 들어가니까. 그 눈이 언제부터 탁 터져요? 저는 모르겠어요. 태생이 장사꾼인가? 계속 이게 막 와이프랑 사실 전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당했는데 집 앞에서 소싱하는 거 아니면 와이프 장 보는 거 갖고 제가 한번 다른 적이 있는데 와이프 피곤하겠다 사람들이 이러는데 저희 정말 사이 좋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은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익숙해져요. 머신처럼 진짜. 그럼 눈 뜨고 있을 때는 계속 소싱 생각만 한다는 거네요. 그쵸. 상품을 어떤 걸 가져갈까? 뭐를 할까? 그쵸. 그게 이제 밥벌이니까 사실. 정말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해야지 내가 이제 그건 있잖아요. 돈 쓰는 재미보다 돈 버는 재미가 더 재밌다고. 그렇죠. 이게 계속 저거 팔면 얼마 남겠네? 저거 하면 머릿속에 따다닥 수치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로 수치로 판매되면 희열도 느끼고.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배송을 했다가 내가 많은 상품들이 막 등록되고 하면은 뭐 상품에 대해서 뭐 스펙이나 뭐 질이나 이런 것들 막 전화 많이 오고 뭐 이거 배송 언제 돼요? 이거 뭐 내 몸에 맞나요? 아니면 이거 먹으면 뭐 괜찮은 건가요? 이런 많은 문의가 올 것 같아서 반품도 많이 오고 그렇죠. 그래도 반품도 많이 오면 또 걱정도 되고. 이것도 사실 경험인데 CS도 사실 계속 보다 보면은 저는 정말 전화를 고객한테 반품 전화든 뭘 오면은 정말 짧게 끝내요. 굳이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굳이 뭐 사실 정말 착하게 고객한테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그냥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요. 제 몸은 하나인데 최소화해서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반품 해줘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럼 문의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많이 오죠. 정말 많이 오죠. 네. 그럼 다 받으세요? 그쵸. 와 대단하시다. 다 하나하나 처리하는 제가 처리하는 속도랑 직원이 처리하는 속도랑 다르니까. 네, 뭐 3배, 4배 그렇겠네요. 그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럼 어떤 상품인지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러실 텐데.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고 점점 증가돼요.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붙으니까 겁먹지 말고 우선 시작해라. 전화도 오면은 나중에 다 익숙해지고 처리 능력도 빨라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평균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요즘에는 많이 줄였는데 지금은 한 10시간?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줄인 거죠. 그래도 원래 많이 줄였다면 그전에는 몇 시간을 일했다는 건가요? 저는 집에 들어가질 않고 그 에어베드 같은 거 싹 하면 여기 공기 차는 그 베드 있거든요. 맞아요. 캠핑용 네네네. 그 싼 거
그거를 사무실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처음에 거기서 잤어요. 왜냐면은 불편한데 제가 라꾸라꾸 침대라는 거 안 산 이유가 오래 잘까봐. 결혼하실 때는 결혼하기 그럼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그쵸. 지금 잘 들어가시고. 네, 지금 잘 들어가서. 그러면 24시간이 근무 시간이라고 봐도 되네요, 머릿속에는. 그렇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 생각을 하고 자다가도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뭔가 그거를 자다가도 혹시 까먹을까봐 메모나 핸드폰이든 아니면 일어나가지고 메모장에다 메모를. 본인의 감을 어느 정도 믿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도 가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 사업하는 이 방향성에 있어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망할 수도 있고 언제라도 망할 수도 있고 제가 감이 좋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는 감이 떨어져서 정말 이 사업에서 무너지더라도 하나 자신 있는 거는 다시 하더라도 월 1,000만 원까지 가는 데는 단기간에 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저는 다시 망하더라도 무자본을 하더라도 저는 성공할 자신 있습니다. 재수없죠 이것도.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경험에서 우러난 자신감인가.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논리를 깨달았다, 네. 통찰했다. 네. 이제 한번 해봤다. 창고랑 사무실부터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다 같이 필요 없고요. 그냥 집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당장 일단 사업자 되고 간단하게 그냥 작게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건 추천드려요. 이 업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어떻게 하느냐 사람마다 간절함이 다 틀리고 노력의 정도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또 열심히 하면 제가 아는 최고의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인데 가장 돈 벌기 쉬운 사업이 온라인 쇼핑몰인데 비대면 시장이 계속 연결되니까. 네. 자,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쉬고 있는데 첫 달 목표를 어디로 정도 잡으면 될까요? 네, 첫 달 수익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돈과 어느 만큼의 시간을 투여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잡으면 좋겠나 라는 대략적인 것만. 너무 크게는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보통 대부분이 이제 5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한 가지 상품을 팔아서 이 상품으로 1,000원의 수익이든 500원이든 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그게 팩트고. 그래야지 그 자존감으로 더 나은 상품을 또 소싱하고 또 판매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돈은 따라 들어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고 진행하다 보면 수익을 내는 게 목표네요. 처음에는. 그쵸. 결국엔 우리가 하는 게 다 돈 벌기 위함이에요, 사실. 어떻게 온라인 쇼핑을 온라인에도 오픈마켓에다 판매를 한다. 돈을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결국엔 그 포커스 그냥 단 한 가지 상품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부터 돈 되는 사업만, 돈 되는 상품만 경솔해라.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지 말고 너무 허구한 수치를 잡지 말고 우선 판매하는 데 집중해라. 한 개라도 그게 나중에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통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팔다 보면 근데 정말 재밌거든요. 이게 하나가 팔릴 때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걸요? 계속 새로 고침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팔린 쿠팡 사이트, 뭐 샤키퍼라는 거 어플을 통해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계속 저희가 몇 개 팔렸나, 몇 개 크리에이터 팔렸나. 저거 보는 것처럼 구독자 몇 명 늘었지 보는 것처럼 똑같이 몇 개 팔렸나를 계속 보거든요. 이게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으면은 안 돼요. 정년 퇴임하고 60대 초반입니다. 대리운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나빠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럼요. 처음부터 큰 결과값은 안 되더라도 점차 하다 보면 이 경험이 나중에는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저는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오픈마켓을 안 하더라도, 판매를 안 하더라도 온라인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고 이 경험은 정말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모르는 컴맹녀도 상관이 없나요? 저는 아예 컴퓨터를 할 줄 몰랐고요. 네. 물론 스타크래프트는 잘했어요. 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네, 근데 정말 못하는 사람은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도 못해요. 그 말씀은 궁하면 된다. 네, 그럼요. 절실함? 절실함이죠. 절실함, 그리고 뭐 성취감? 성취감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 나이가 올린 상품을 네. 사용해 준다는 그 성취감. 네. 그럼 이게 종잣돈이 크게 없어도 뭐 5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3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리 다 세팅하고 구성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네. 작은 종잣돈 갖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하면서 진행하면 된다. 뭔가를 다 딱 구색을 갖추고 뭐 사무실이 있어야 돼, 뭐 택배 계약을 해야 돼, 뭐 뭘 갖다 팔아야 돼, 이런 걸 다 정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시작 못해요. 절대 시작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가진 게 없었다 보니까 그냥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어떻게든 벌어야 된다 그러면은 뭘 갖다 팔 거 갖다 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수기 필터 그걸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했던 거고. 전혀 자본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세상에 자본금이 아예 없는 사람도 드물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도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뭐 이 정도의 금액은 갖고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 단위 얼마면 할 수 있다? 무자본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틀리다. 이 사람이 노력의 가치에 따라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더 수월하다. 너무 근데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처음부터 해서 무리하게 한 다음에 무리하게 물건을 사입을 해서 무리하게 놓고 이게 나중에 안 팔려갖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게 무서워서 유통을 못할 텐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물건이 없잖아요. 팔 물건이 올린 물건이 있는데 팔아야 되잖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죠. 그 아이템까지 제가 막 떠먹여주면서 잡아줄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그거는 정말 어떤 상품만 이것만 된다 저것만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중고나라에서 소싱을 해도 되는 거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걸로 해도 되는 거고. 처음에는 종잣돈으로 작은 돈으로 좀 한두 개 좀 사와서 파는 거에 집중한 다음에 그때 상품을 여러 가지 늘리면 된다. 지금 정수기 필터를 파신다면 처음보다 잘 팔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럼요. 근데 요즘에 사실 정수기 필터가 시장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수기 필터 말고 뭐 이게 근데 그거 AS 기사가 원래 가서 고쳐주고 막 바뀌어주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렌탈이 끝나면은 코웨이 거나 뭐 LG 거나 뭐 청호 거나 뭐 많잖아요. 근데 꼭 굳이 정품 필터로 할 게 아니라 호환 필터로 해도 되고 대체해도 되는 거고 꼭 그 회사 거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 직접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점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조금씩 좀 결론은 다른 상품을 소싱하겠다. 다른 상품을 필터도 뭐 성능의 필터도 있고 비대 필터도 있고 뭐 많잖아요. 더 잘 되는 거.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도 팔 수 있나요?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 필터 쪽으로 들어간 거는 저도 전문 분야였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냥 뭔가를 팔더라도 누구나 자기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다. 자전거 용품을 팔아도 되는 거고 자전거 용품은 조금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냥 분야에서 내가 이걸 잘한다라고 하면 그걸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신 있는 먼저 자신 있는 걸? 근데 이걸 처음에 하다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알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저는 제가 뭔가 취급하는 것에서 상품 다 알진 못해요. 근데 알아가려고 하죠. 팔다가 이 상품을 알아야지 파는 건데 잘못 등록하면 안 되고 이 상품이 이거다 어떤 거다 알아야지 CS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인 노력이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물건도 팔 자신이 있다? 있습니다. 저는 편의점 것도 팔 자신 있어요. 제가 보는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 많이 찾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오픈마켓에서 리뷰나 뭐 상품 찜이나 구매력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죠? 제가 보는 시장성은 그냥 사람들의 그 시장성, 그냥 이 상품의 시장성, 얼마나 나가는지 리뷰라든가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거 판단. 그러니까 상품을 그럼 우선 쿠팡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들을 제일 많이 모니터링 하겠네요. 그렇죠. 벤치마킹을 계속 해야 그래야 그거에 비슷한 무리한 상품들을 내가 또 사입할 수 있으면 단가만 맞아진다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서 저보다 더 잘 하시는 주부 같은 경우는 주방용품이나 주부들이 저보다 더 잘 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쵸. 저보다 주부분들이 훨씬 더 잘 팔 수도 있죠. 거기에 특장점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그쵸. 상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마켓에 대해서 상품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리대든 스타킹이든 이런 거 팔더라도 사실 꼭 오픈마켓에다 팔라는 법은 없어요. 이걸 응용해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SNS를 활용해서 팔아도 되는 거고 이 응용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면 이렇게 뭐 묶어서 팔다거나. 그렇죠. 네, 1+1이든 아니면 뭔가 묶어가지고 팔아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 이게 이제 기획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팔리는 거와 잘 팔리는 걸 묶어서 같이 판다. 제가 지금은 정말 잘 팔지만 자신 있어서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막 이런 컨텐츠, 창업 컨텐츠로 코칭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로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판매 로직도 계속 알아야 되는 거고 저도 이 업계에서 떠난다고 하면은 배워야 되는 입장이 똑같이 계속 경험이 중요한 거고 저는 지금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가장 많이 팔렸던 효자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냥 생각나는 게 생리대밖에 없네. 생리대가 정말 많이 팔려갖고 하루 왼종일 생리대만 싸갖고 예전에 그게 언론에서 한번 빵 터지면요 그때 한참 릴리안 생리대 혹시 아세요? 유한 킴벌리 해가지고 2년 전인가?
생리대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유해 물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발암 물질인가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생리대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 상품으로도 언론에 공개가 되면은 뭔가 터지면은 그게 인기에 뜨면은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예를 들어서 계피가루라는 상품이 있어요. 커플랜드 계피가루. 이게 코스트코 상품인데 UFC 김동현 선수가 이거를 이제 계피가루 다이어트, 시나몬 다이어트로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실시간하면서 1위로 오르면서 하루에 1000개가 나왔어요. 5개 나가는 상품. 무조건 경쟁자보다 싸게 파는 게 좋다. 아니죠. 이게 판매 노하우를 알다 보면 절대 싸게 안 팔아요. 제가 무조건 싸게 안 판다고만 아니에요. 저도 물론 싸게 파는 상품이 있죠. 택배 개수도 맞춰야 되고 어느 정도 있지만 무조건 싸게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후기나 뭐 이렇게 평가나 이런 것도 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그냥 판매 사이트에 미끼성. 따라서 판매 사이트에 따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만의 상품평인 거고 쿠팡 같은 경우는 매칭 시스템이니까 자신만의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너가 이제 그 상품평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판매하는 사이트에 따라서도 다 틀릴 것이고 이게 너무 근데 질문이 포괄적이라 광범위해서 사실 무조건 싸게 파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쵸. 마케팅 노하우 쪽이 조금 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마케팅은 별도로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제가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에 굳이 돈을 투자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지 팔리는지 알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안 해도 팔리는데 굳이 안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상품 내가 브랜딩화해서 판다. 그럼 이걸 처음에는 팔리진 않으니까 판매를 이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키워드 광고도 하고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아닌 상품은 어차피 팔리는 상품들은 굳이 광고는 안 한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 광고는 하지 말아라. 광고로 해서 판매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해야지 팔리는 줄 알아요. 그게 판매가 되다 보면. 왜냐면 판매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못 팔다가 광고를 해서 파니까 광고를 하니까 팔리네? 이러니까 계속 광고에 의존을 하거든요. 이게 마약같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오픈 마켓이든 채널이든 광고를 조금 하면 그 채널의 버프도 좀 생겨서 좀 노출 빈도도 높이고 그리고 구매력도 좀 높아져서 후기도 좀 더 많아지니까 그쵸. 처음에는 좀 광고 버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나 그죠. 조금씩 필요는 한 거. 스마트 스토어 외에는 뭐 별도의 광고는 필요 없고 좀 될 것 같으면 조금씩은 해봐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사업에 끼어든 걸 후회한다, 안 한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직업이라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에 끼어든 게.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행해야 된다. 먼저 진행을 하고 그게 그때 될지 안 될지를 구별하면 되니까 우선 다들 오늘 실행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만드셨으면 좋겠고 오늘 들으신 거 다들 그냥 흘려듣지 말고 메모하신 다음에 본인 걸로 흡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퍼스트님과 계속 라이브 방송을 연결하면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